recording now. 남재섭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7일 안동 시골 영명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사라졌습니다. 한 학교, 그것도 특수학교에서 33년을 가르친 선생님의 실종, 지워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사였고 수필가였습니다. 15년 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경북 안동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매달 급여를 모아서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학생들이 다니는 안동 영명학교. 학생의 상당수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결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본교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매달 급여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고 교내 자판기 수익금도 보태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07년 스승의 날 찍힌 인터뷰 영상으로 선생님의 목소리, 사람의 진심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남재섭 선생님은 1950년대 안동 출생, 1977년 영명특수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하였으며 수필가로서 1999년 벌거숭이란 수필집과 2009년 마음의 쉼표라는 두 권의 수필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전문지에 실린 기고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고 한 달 동안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인 2025년 5월 17일 선생님이 안동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언론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그의 생년월일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의도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그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은 1989년 샘터 11호로 단맛의 도토리 묵이란 제목의 글 내용입니다. 마음이 아주 따뜻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실에서 학습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전갈이 왔다.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 아들을 12년째 지도해 오고 있지만 내게 전화를 걸어올 만한 제자가 없었던지라 고개를 갸웃하며 교무실로 내려갔다. 선생님, 저 성식이에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이소. 수학이에서는 7년 전에 3년 연속 담임했던 성식이의 음성이 낯설지 않게 흘러나왔다. 웬일이냐? 그냥요. 선생님도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니? 흔히 특수학교의 교사를 제자 없는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다. 선생님은 장애 학생의 담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제자는 멀리 있는 공중전화까지 찾아가 종종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그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교실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주던 선생님, 종이 위에 따뜻한 글을 남기던 스필가, 평생을 가르침에 바쳤던 사람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수필가였던 남재섭 선생님은 문인협회에도 작가 명단에도 오직 이름만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글들이 다 사라졌고 생년월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언론도 교육청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침묵 우연일까요? 실종된 지 한 달 후의 학교 모습입니다. 안녕 영명학교 학생 여러분, 여기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영명학교는 왜 남선생님의 모든 기록을 지웠을까요? 의심이 가는 건 생년월일입니다. 교감 선생님은 영명학교에서, 그것도 특수학교에서
1977년부터 2010년 실종될 때까지 33년을 근무했으며 선생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사랑했으며 누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졌던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쉽게 세상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을 키우고 지혜를 나누던 선생님이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 본교는 1972년 3월 16일에 개교해서 선생님은 특수교사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남재섭 선생님의 수필집 마음의 쉼터에 실린 특수교사의 긍지라는 글입니다. 선생님의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어느 블로그에서 신기하게도 내용이 수필집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 글은 현재까지도 영명학교에서 교지나 자료집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영명학교 교지 중에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해당 블로그의 작성자에게 비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글은 블로그에서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글을 의미 있게 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이름은 지워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지우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가 남재섭이란 이름을 지우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2010년 이후 영명학교는 마치 계획된 것처럼 급격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015년 장애 학생 공장형 직업교육이라는 시큐리티 클리닝이 들어섰고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기술을 익히고 세탁 공장이 학교 안에 차려졌습니다. 지적장애인 학생들이 세탁에서부터 건조까지 자동차 부품 조립 기술 사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일을 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커피라는 카페는 교육청 안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학교 기업이 우리 학생들에게 홀로 서는데 든든한 지원군 서로 하는 것이 목표인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기업은 세탁과 보안문서 분류와 파쇄 기술 사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안 문서 파쇄는 기술 습득도 아니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입니다. 장애 학생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남재섭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삶과 인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은 이 구조에 맞지 않는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영명학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운영되는 직업교육 중 하나가 보안문서 파쇄업, 외부에 노출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왜 그 민감한 서류들이 장애 학생들이 일하는 학교에 가야 할까요? 이건 교육인가요? 아니면 은폐인가요? 이건 단지 한 교사의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침묵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남교감 부디 잘 가시게. 내가 남교감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애썼는지 그로 인해 또 학교 측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부디 잘 가게. 마지막으로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가 실종된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딱 연결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정신병원에 많은 사람을 가두었던 사람.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8년간 66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주도했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잊혀진 남 선생님의 기록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잊는다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